네, 반갑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만기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냥 보합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좀 몰릴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은 네, 딱 가다 놓고 끝나는 자기들이 딱 원하는 수치에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단 계속해서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어찌하지 못해서 지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도만 조금 멈추더라도 이제 시장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들을 마련할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 도대체 어디까지 팔려고 그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소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가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외국인들한테 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시장 상황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2716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뭐 그냥 적당히 마무리 잘 된 거예요. 살짝 마이너스도 나쁘지 않았고, 뭐 조금 플러스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되니까 조금 더 낫긴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변수를 보일 수 있는 게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항대에 부딪힌다라는 개념은 위쪽에서의 어떤 매물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지금 시장 상황이 대형주에게는 조금 비우호적이고 중소형주들만 좀 키우고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한꺼번에 샥 넘어가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해외 시장 쪽에서 아주 좋은 재료가 나타나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네, 주가는 2720, 2730 넘어가기가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세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일단은 저점권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재미없는 장에서도 일단 플러스 날 것들은 또 나거든요. 뭐 계좌도 일단 플러스 나온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배당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 계좌는 일단 계속 좀 커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지금 0.08% 상승했는데 이것도 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2,500을 팔아먹었습니다. 막판에 더 털어먹는 모습이긴 했는데, 기관이 지금 쑥 들어오면서 네, 이 물량 받아서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자, 뭐 이 막판에 나오는 이런 물량들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같이 팔아먹는 물량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금융투자가 다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2,500억 정도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지금 1,500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담될 만큼의 물량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계속적으로 관망하고 지켜보고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만기일이 끝났고 또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네, 악재 요인들은 좀 해소가 된 모습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벤트가 좀 끝났다라는 어떤 홀가분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일 시장을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서 조금 덜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과연 거기까지 이놈들이 생각을 했을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시겠죠. 자, 어쨌건 네, 시장은 뭐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 뭐 더 내려가는 어떤 부분보다도 유지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내일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냥 그랬어요. 뭐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지만 오늘은 배터리 쪽 움직임 좀 괜찮았었던 것 같죠. 삼성 SDI도 그렇고요. 반등세가 좀 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에 어제 조금 올라갔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그 형태로 만들어졌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 대형주 쪽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오늘은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떡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밥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를 얻어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정도 미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변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됐네요. LNF는 좀 버티긴 했습니다만 첨보하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 오늘 게임주가 좀 돋보였죠. 위메이드가 지금 4.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펄 어비스도 4%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게임주들은 일단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대단한 어떤 이슈나 대단한 어떤 그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크게 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향 추세에 연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89,000원, 즉 8만원대에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추세적인 흐름들은 계속 하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네, 매수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뭐 그동안 잘 나갔었겠지만 지금은 조금 오히려 애매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오늘 거 살펴보시면, 자, 이제 금융투자권도 나왔겠죠? 근데 기간 통계를 합쳐보시면, 삼성전자가 매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하이닉스 매도가 많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수를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겠다라는 식의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통신주가 좀 매도가 좀 있었네요. SK텔레콤, KT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진행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었던 모습이었고요. NC소프트도 지금 매도 나오면서 또다시 하락세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SDI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종목들, 네이버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카카오랑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 포인트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외국인들 보기 전에 금융투자 잠깐만 볼게요. 금융투자는 지금 현대차, LG전자, 카카오 이쪽으로 순매수고요. 매도는 LG화학,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의 매도는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 연기금이겠죠. 연기금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먹는 거 이거는 진짜 네 이러면 안 되는 그런 거긴 한데 지들도 이제 뭐 만기를 맞추려는 모습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삼성전자를 이용한 어떤 그 포지션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이제 매도를 해서 네 현금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전량이 다 털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좀 어렵겠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또 같이 팔았죠. 에코프로비엠도 팔아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매도 물량들이 저 수급 동향이 순매수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고 있을 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등락폭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이 가장 컸었던 종목은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지금 연속 상한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사료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보시면 상승,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상승이잖아요. 이 상승인데 아직까지 투자 위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붙는 얘기인데 자, 이거 이제 2차적으로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타세요.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에 많이 올려놨던 종목들은 여기서 거의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다른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평가되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할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시면 안 되죠. 올라갈 때 못 팔아먹으신 분들이 다시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의 제풀에 죽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고 오늘 곡물 종목들 이게 이제 지금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들 뭐 잘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휴스틸 같은 경우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하이스틸 역시 마찬가지 10%대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철강주들이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선발대들이 물꼬를 터놔야지만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운들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 한학에 대해서 좀 무섭게 나온 종목은 네, ADM 코리아라는 종목,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 있었고요. 그 다음에 KG 스틸 우선주가 지금 13%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못 올라갈 확률도 높겠죠. 저 같으면 오늘은 매도를 칩니다. 말씀드렸었지만,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 떨어졌다면 매도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투자 주의로 바뀌었죠. 경고가 풀리면서 투자 주의로 바뀌는 거고, 이제 또 다시 열흘이 또 카운팅이 됩니다. 근데 이 투자 주의 단계에서도 다 완전히 풀려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이 1950원을 넘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18일 날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18일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거래량이 없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홀딩이지만 만약에 전환사채 물량 50만 주밖에 안 돼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런 물량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위험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적절히 내일 정도 팔아먹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약간 변화할 때 그냥 무작정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은 투매가 투매를 부르기 때문에 이런 그 매도가 한번 진행되고 나면 주변에 있던 매도까지도 같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액션을 취할 만큼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라홀딩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갔죠. 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다라면 계속 홀딩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뭐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유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안정감 있게 조금이라도 소폭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었죠? 네, 그냥 잘 유지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은 유튜브 무료방송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잊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